잘 좋아하잖아. 네. 그래, 몰아가시는군요. 또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니라고 그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특별 서비스가 인하되면 골프장이 네. 인하되면 골프장보다는 골프장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몰라, 연습하러 가는 게 뭐라죠. 하여튼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는 시장에 정말 뭐라 그러죠, 바이어스라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보셔야 돼요. 무시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송은 원칙. 그죠? 그리고 하나의 트렌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네. 그죠? 국내외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참, 오늘 시작하기 전에 경건하게, 우리 뒷담화 한번 시원하게 까고 가야 돼, 뒷담화. 뒷담화? 무슨 네. 뒷담화? 근데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녹화라든 잘라갖고요. 이분한테 네. 보내드려야 돼. 말이 뒷담화인지 우리는 존경의 뜻을 표하자고요. 네. 전지원님. 네.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거. 네. 자기도 고개 숙여 고맙다고 인사 말씀드려. 인사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네, 근데 뭘? 전전님의 높은 식견. 네. 그리고 예지력.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당연하고요. 지난번에 블룸버그 통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중국마저 13억 인구 중국을 누르는 거지. 네. 거기서도 할까 말까 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어저께 또 얘기하니까 네. 지준율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8월에서 어떻게 지준율 인하하잖아. 지준율 인하했죠, 어제. 네. 그거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거니? 그런가요? 그렇지. 네. 전전님 말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언론에 보면은요. 잘 보세요. 냉정히 보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썼어요? 어저께부터. 깜짝 인하라고 썼죠? 네. 키움증권 보시는 분들이요. 키움증권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저 지준율 인하를 깜짝 인하라는 표현을 안 해.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예상됐던 일. 그것도 누구? 우리 전전님이 그 위에 마 팀장님의 얘기 듣고 마 팀장님 또 리서치센터장은 본부장님,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 내려와서 들은 얘기잖아, 이게 다. 그렇죠.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전전님 그리고 일본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이런 분을 저희 방송에 모신다는 것 자체 너무 고마워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3포인트 떨어졌고요. 어저께 외국인이 2,300원인가 샀어. 네네.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샀거든요. 알게 모르게 2,000원. 오늘 좀 다시 팔고 있는데요. 그 얘기 잠깐만 수급만 간단히 한번 챙기고 갈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매에 대한 쪽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제는 매수가 됐는데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 선물 쪽에서는 또 이제 5천 계약 가까운 그런 4천 계약이 넘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3만 계약 이상 매수가 누적이 들어왔다가 이것이 이제 일부 청산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남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일단은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죠. 급락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예, 유가 급락에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관련 거래소 종목들이 이제 탄력을 좀 둔화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게 상승세로 동참하지는 못하는 6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인가요? 이 라운드 넘버를 일단 넘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속된 표현으로 개개거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는 또 말이죠. 어저께 이제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고객 손님 모시고 얘기할 텐데 그래서 모시게 얘기했는데 어저께는 외국인이 2천 몇백을 샀는데 어저께 많이 샀던 거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저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경기민감 대형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 LG와 또 이성훈 대표가 또 제일 좋아하는 SQ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뭐 있니 삼성물산까지, 그리고 또 심지어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쭉 샀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그런 추세 뭐 여전히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특징조는 딱 이거 하나죠. 사실 이 부분은 또 이성훈 대표 말을 제가 음주 쫓아다가 실적은 아무리 발표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겠어 이 정도 얘기했더니 웬걸 저 이양영이 너도 한번 엿먹어봐라 이거지. 외국인 형님들이. 푹 싸지면서 280만 원 쑥 올려주면서 280만 원짜리도 4%를 올려가는 아주 가벼운 시장을 만들고 있어. 아모레퍼시픽. 제가 뭐 아시는 분이 제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지난달에 골프 모임이 있어서 갔대요. 그 모임이 뭐였냐면은 화장품 국내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 대거 한 30분하고 같이 이렇게 골프 모임을 갔는데 핵심은 그거래요. 면세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나머지 국내 유통 채널은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그럼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짝퉁 브랜드를 하나 만들재. 브랜드명은 아무레 대서양. 먹힐 거래 중국 가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그 필적하는 아모레 대서양으로. 그러면 저기 누구니? 네. 저 누구야? 그 여배우들도 짝퉁 여배우 갖다 놓고. 아, 그럼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니, 여배우는 다만 여배우만큼은 진퉁으로 가야 된대. 진품으로? 근데 이제 일단은 중국에다 광고를 아모레 퍼시픽, 한국에서는 아모레 퍼시픽과 쌍벽을 이루는 브랜드다. 이렇게 광고를 하래. 아모레 대서양. 이성훈 대표. 네. 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있어. 네. 벌써 제 얘기할 때 보면 네. 한 10명 들어왔거든? 네. 자기가 얘기하니까 3명이 빠지네, 지금. 아, 지금 아모레 대서양. 왜냐면 우리가 접속 현황을 중시해야 돼. 접속 현황 늘어나는 거 보여줘야지 우리 월급 올려준다고 약속하셨어. 네네. 자기같이 얘기 자꾸 잡소리 하면 이거 접속 현황 떨어지면 월급 깎이면 자기가 책임질래? 그렇습니까? 네. 나 출장 간다? 그러면 자꾸 그러면. 출장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난 진짜 돈 버는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야. 네네. 돈을 안 벌더라도 세상의 트렌드는 내가 정확히 짚어주지 않니? 네. 내가 올해 중국 한 3번 정도 갈 예정이야. 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전해드려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보니까 오늘 밤 싫어하시는 분이 많네. 다 그 재미없는 드립이라고 딱 나오잖아. 자기. 안불님이 한마디 하셨어. 네. 오늘 애드립 좀 자제해야 되겠다. 네. 딱 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널 K 방송이 다 좋지만 저희 방송이 특히 좋은 거는 요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주 초에는 이제 또 우리 또 윤 앵커가 나오셔갖고요. 한 주간을 딱 이제 예측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동안에 채널 K 키워드리면서 제일 잘가 누구니?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딱 모셔와요. 수요일 날은 저나 이성훈 대표가 이제 좀 뭔가 좀 떨어지거든요. 거리가. 네. 그럴 때 좀 어떤 지식적인 배경을 또 좀 갖춰다 주면서 저나 이성훈 대표가 또 본업으로 가야죠. 머니터리 방송이나 한국경제TV 가서 방송을 거리를 줍니다. 또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한 주를 마감하기 직전이잖아. 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니?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야. 자기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주간 단위를 정리해 주시죠. 지금 키움증권의 안방마님. 그렇죠. 키움증권의 안방마님이십니다. 안방 아가씨라 그래야지. 안방 아가씨. 연세가 어리신데. 그래도 안방마님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왜냐하면 안방 레이디로 갑시다. 안방 레이디. 안방 레이디 좋아. 레이디 가카. 아니, 안방 레이디. 키움증권의 안방 레이디. 안방 레이디. 네, 안방 레이디 김순영 앵커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많이 있었나요? 너무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까먹었어요. 중국 가시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알려주세요. 유나에코랑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 있는 점이거든요. 중국이란 나라. 모 캐스터가 돈 벌려고요? 네. 최재 캐스터도 네. 같이. 뭐 중국 돈 벌려고? 모 캐스터가 중국 부호한테 시가고 싶다고 그런 꿈을 밝혔었죠. 그러세요? 그렇죠. 다 시집 보내려고 제가. 네. 예. 오늘은 위클리기는 한데요. 글쎄요, 여기 와서 오히려 더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잡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들, 그러니까 IT 쪽에서의 1세대들이 비게임이나 새로운 사업을 먹거리를 찾기 위한 그런 행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간편 결제 쪽인데, 지금 이쪽에서 삼성전자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삼성페이라고 가칭. 이런 삼성페이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완전,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각국의 금리 인하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금융시장 쪽에서는 채권시장의 강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가보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IT 1세대 4인방이 있습니다. 이혜진 의장, 김범수 의장, 그리고 이준호, 김택진 대표 이렇게 내부인. 김종준 어디 갔어? 일단 제외했어요. 제외했어요. 이성 대표 싫어해서. 한국에 상장 안 했잖아. 이성 대표가 싫어해서. 그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왔는데 지금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검색과 메신저로 1세대의 IT 쪽을 잡아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김범수 의장은 NH 다음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쪽으로 해서 역시 메신저 쪽에서의 모바일 메신저에 지금 현재 1세대 승자로 좀 나오고 있고, 이준호 의장은 지금 NH 엔터로 독립을 하면서 일단은 게임 쪽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제일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증상들로서는. 그리고 김택진 대표 NC소프트 어제부터 계속 이런저런 지난주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 이쪽도 간편 결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NHN 쪽에서는 쇼핑과 간편 결제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는 뭐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카카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서울경제신문과 연합인포맥스 지금 현재 자료를 참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HN 엔터가 엔터로 독립이 되면서 게임 쪽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이 이준호 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국사이버결제 3위 업체죠. 네. 지금 이제 M&A 하면서 역시 간편 결제로 진입을 하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번에 유상증자도 이쪽에 많이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태진 대표도 역시 NC소프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또 KG 이니시스랑 제휴를 하면서 이쪽에 조금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 산업 쪽에서 보는 시각은 좀 그래요. 그쪽에서는 별로지 않냐. 왜 게임 열심히 하면 되지. NC소프트나 NHN도 자꾸 딴 데 보려고 하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들이 후발업체가 되잖아요. 간편결제는 이쪽으로 후발업체가 되는데 과연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자체결제 서비스 이쪽은 좀 애플의 대항마를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칭으로 삼성페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다음 달 초에 있는 모바일 콩그레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가요? 네. 그쪽에서 좀 제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애플페이는 좀 작용 이렇게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미국 쪽에 스타트업 업체인 결제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네. 루프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점은 기존의 신용카드 그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단말기를 넣어놓기 위한 비용이 늘지 않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지금 전국적으로 글로벌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좀 지역별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 각자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애플은 좀 비용 안 주고 애플페이 쓰게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네. 과연 이 IT 1세대 4인방 다시 한번 간편 결제로 모였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삼성페이도 과연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요게 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오늘 사실 이번 주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는 없었지만 요쪽의 얘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각종 있습니다. 각종 페이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이 친구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승원 대표. 네, 이승원 우리 승원 대표님. 예. 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8절. 나중에 된 자가 더 크게 되리라. 진짜요? 진짜로요? 모르는 게 없는 이상. NHN 엔터 이준호 의장의 간편 결제 저는 강력히 지지합니다. 진짜로? 시장에서 오늘 보고서가 이제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0장 8장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된 자가 크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NHN 엔터의 간편 결제를 상당히 이제 그 무게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금 IT 4인방이 이 간편 결제 쪽에다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 시장이 차세대 먹거리다라는 것을 인증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돈 냄새에 맞는데 귀재이신 분들이 이쪽에다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네. 모든 걸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이승원 대표가 이미 간편 결제를 많이 쓰고 있다. 여기 답이 나왔지. 어제 보셨잖아요. 화를 잠깐 하고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 보셨죠? 맞아. 네. 이승원 대표가 어저께 뭐였어? 팀원이의 전화비 항의를 할 줄 알고 제가 네.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 네. 이승원 대표가 화내는 거를 했더니 웃더라고 마지막에 이 친구가 영상을 찍는데 화사하게 웃으면서 네, 통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이제 그 애플 결제는 NFC 결제입니다. 접촉식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네. 이제 북미 지역에서 그 NFC 결제 단말기가 보급된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삼성의 루프페이는 뭐냐면 이 마그네틱 결제거든요. 근데 하면 좀 이게 삼성 거야? 예, 근데 국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왜 의미가 없냐면 국내는 이제 대부분 IC카드 그 스마트 그 신용카드가 전부 IC카드잖아요. 네. 그 마그네틱 카드 안 쓰잖아요. 못 쓰게 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아직도 마그네틱 카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루프페이가 뭐냐면 이게 진짜? 네, 루프. 아이, 넌센스. 국내만 그냥 IC 카드예요. 딱 까는 얘기하지. 뭐 딱 걸렸다 이제 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루프페이가 적용이 되게 되면 한 번에 이 NFC 결제를 초방하는 애플페이를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 루프페이에 대한 쪽을 손을 잡고서 이제 결제를 한다. 결제 쪽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죠. 루프페이 이 결제 모듈. 그래서 지금 이 루프페이가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번 삼성 그 갤럭시 S6의 핵심 포인트는 이 모바일 결제.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양면 엣지. 그다음에 배면 글래스. 후면도 글래스. 아이폰 4처럼 그 배면이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일체형, 무선 충전.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까지 간다는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스타벅스가 지금 보게 되면은 무선 충전 전문 업체 이 스타벅스가 듀라셀 파워매트하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에 보게 되면 동그랗게 충전 모듈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놓고 충전하는 거거든요. 나 말고 요거.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말고 이거. 화면이 너무 궁금한데요. 화면이 너무 궁금해. 이거 말고 이거요. 세 번 했어요.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 나왔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를 갖다가 지금 그 충전 모듈을 갖다가 8,000개 매장. 지금 무선 충전기 10만 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로는 애플에서 애플 워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뭐냐면 애플 워치 때문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에서 요구했다. 삼성에서 이 무선 충전 모듈에 대한 쪽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 사줄 테니 깔아봐. 이럴 수도 삼성 정도 되면 내가 다 사줄게. 삼성에서 요구했던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 캠트로닉스라는 국내 기업이 있고 또는 이제 RF텍이 있는데 이 RF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쪽 무선 충전 모듈이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들어간다는 얘기겠고요. 이 루프페이 같은 경우도 핵심은 뭐냐면 삼성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지문인식 그거를 이제 어떻게 넣을까 하다가 이번에 애플식으로 접촉식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방식이 좋은 건 아닌데 애플 그 인식 방식이 왜냐면은 이 작은 면적에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만 분의 1 확률로 해서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지 애플 방식에 대한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 엣지 말고 일체형 무선 충전, 양면 엣지, 배면 글라스 뭐 이런 것들이 메탈 프레임 해갖고 요것이 아마 갤럭시 S6의 대표적인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어떤 전망입니다. 디스 두 가지만 할까요? 네, 디스 두 가지. 디스는 게 아니지만 아까 이성훈 대표 얘기할 때 IC에서 마그네틱 얘기했다는데 그 마그네틱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존에 우리 카드의 뒤에는 그 마그네틱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더 고급이겠죠? 아니에요. 마그네틱이에요. 그 마그네틱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데 그거는 결제가. 진짜 그거예요?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법으로 다 못 쓰게 돼 있고요. 마그네틱.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혼날 분도 많지만 저는 외국에 놀러 갈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GDP 높은 나라를 선호합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최근에 가본 나라는 전부 다 그거예요. 아예 그게 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왜냐하면 지금 깔려 있는 단말기가 그러니까 그 단말기가 거의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대부분 이거를 설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죠.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단말기를 갖다 대면 지문하고 결제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NFC 단말기보다 훨씬 더 보급률이 많다는 겁니다. 보급률은 많은데 지금 아예 못 쓰게 하는 나라가 워낙 많은데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될 거란 얘기가. 근데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상관이 없는 게 왜 단말기 게임이냐면 왜 이 결제 단말기 게임이냐면 어차피 카드 정보는 둘 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카드 정보는 입력하고 지문 인식은 내 지문으로 등록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쓸 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삼성 단말기 쪽이 더 쓸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보겠습니다. 지금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저희 모든 것은 여기서 결판 난다고 그러는데 제 화면 잡으시면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나? 내가 키워볼까? 여기 키우면 되지. 글꼴 크기 왕창 키웠다 성공했어. 여기서 이게 보면 작년 있죠? Year of Year Changer 연간 증가율이야.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26.4%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늘어났어. 그때 나오죠.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 삼성
마이너스 11%야. 네네. 애플 46% 증가할 때 삼성은 11%야. 이거는 4분기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 이성원 대표 해 중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삼성이 그 정도는 아니라 더 좋은 걸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오해를 하시는 건데. 이 단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드 이거 결제 단말기 알아요, 뭔지 알아. 거기서 거기에 많이 깔려 있어야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원래 있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결제를 하고 싶어도 내가 티머니로 결제하고 싶어도 스타벅스 가서 자 NFC 결제 좀 해주세요 해도 없어요, 얘들이 못 해요. 안 돼요. 얘들이 안 돼요. 근데 편의점 가면 해줘요. 왜? 맞는데 마그네틱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성원 대표가 전화기 흘렸어. 네. 바로 누가 쓴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문인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NFC가 더 문제예요. NFC는 티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네. 중요한 거는 이성원 대표는 쓰는 사람이고 이승원 대표가 지금 대세거든. 제가 말하는 건 안 올라. 떨어져. 저는 그래봐 칠쪽 좋아봤자 아무래 버시 뭐 올라가겠어요. 장기수 좋지. 이병도 훅 올라가잖아. 훅 올라가죠. 나는 하수야. 지금의 대수는 고수는 이성원 대표이기 때문에 말 들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유통업체하고 많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단말기를 NFC를 위한 그 비용을 유통업체 다 떠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 쪽에 말씀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중요한 거는 이성원 대표 말이 맞을 거라는 가능성이 95%지. 제 말은 맞잖아. 3% 맞을게. 3%. 예,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새로운 비정상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뉴 업노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루미니기우스와 리스크 위기관리 컨설턴팅 업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고 이게 지금 생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움직임,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 채권 시장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려면 웃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준 돈보다 덜 던 가격에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진이가 뭐야? 제로 일드 그리고 네거티브 일드. 그런 건 이성원 대표가 알아. 전탱 뜻보잡이야. 그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진 채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일곱 나라 있다는 거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의 선진국 쪽에서는 마이너스 채권 수익률을 보이는 지금 일본 쪽, 미국 쪽, 유럽 쪽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럽 쪽에서 가장 그 신용도가 높다는 네슬레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 수익률이래요. 채권인데 기업집 회사채인데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지금 채권 쪽으로 많이 강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손실이 보장된 채권을 사겠다. 나중에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딱 결정이 되는 그런 지금 상품들을 사겠다는 거에서 채권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진위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22쪽의 양적 완화의 뭐라 그럴까요? 트리거가 됐던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 각국 드디어 중국 또 지준율을 인하하는 그런 소식도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한국은행의 압박이 지금 많이 가해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2%대 기준금리 괜찮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하다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좀 변화가 될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의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게리 실링이라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디플레이션 시대에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에서 몇몇 어떤 얘기들이 투자 전략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좀 부합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채권은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 좀 여기 좀 글이 좀 많아요. 그리고 공익사업체 주식은 상당히 흥미로운 대상이다. 그리고 신기술을 선호하고 낡은 기술을 버려라. 신기술? 네, 버려라. 핀테크.
네. 4월부터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부동산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다. 임대 아파트 시장은 유리하다. 우리 임대 아파트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서비스 제공 기업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목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뭘 달러는 강세를 볼 것이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디플레이션이라는 책은 아주 예전에 나왔던 부분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이 자꾸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의 투자 전략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흐름은 지금 트렌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에서. 예.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스위스 가서 은행에서 돈 빌리면 나한테 돈 주냐고. 그럼 왜 돈 안 빌리지? 이랬더니 돈을 안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그러니까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이유가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돈 갖다 써라. 낮은 이자에 갖다 써라인데 아니면은 은행이 저금하지 말고 써라잖아요. 근데 갖다 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갖다 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는 저는 역효과가 이제 나지 않을까.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존에 있던 돈만 펌핑하는 효과가 나지 새로운 신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금리가 과연 오래 갈까라는 생각에서는 퀘스천이 들고 그냥 현금 들고 있지. 왜 현금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회사채를 이런 걸 사? 마이너스까지 줘가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굳이 왜? 채권을 왜 발행해? 돈 주려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늘도 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성훈 대표가 잘 맞춰요, 요새요. 네. SK 이노베이션을 얘기했던 분이야, 이분이요. 그냥 겨우 현대건설 정도 조문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과감하게 SK 이노베이션을 과감하게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시는데, 네. 반농담이지만요. 우리 김정희 거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눈에 확 든 게 있었어요. 솔직히 아까 이제 농담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하면 다 틀리더라. 저는 뭐 올라가겠거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저께 저녁 때, 전 뉴스를 잘 안 봐요. 집에 가서 뉴스를 안 보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훅 돌리다가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또.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진짜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앞서 신기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 약간 해드리면, 저는 오늘 또 뉴스 보면 이게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30대 재벌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30개 중에 우리는 27개인가 8개가 우리나라는 구조적 장기 불황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장기 불황을 걱정한다. 말씀들을 또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정부에서 이제 그걸 자꾸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러는데,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 보면 빈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예.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서울에 15,000호가 지금 집이 비어 있어요. 15,000 가구가 집이 비어 있는 거야. 15,000호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디플레라는 게 글로벌 디플레라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네. 잘하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뭐 좀 시간이 갈수록 더 자산가격이 떨어질까 왜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부 당국자 저는 초이노믹스나 이런 사람들의 뭐 비판적이 아닌 간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계속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다 한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성장이 지체되는 다 아는 거죠. 다만 국민들한테 야 우리나라 성장이 없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핀테크도 하고 작년에 뭐 잘 안 됐지만 통일대박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딱 이거 보고 솔직히 아모레퍼시픽 오늘 한 300만 원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300만 원 금방 찌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하죠. 근데 속으로는 제가 겸손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오르잖아요. 왜 오른지 아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왜 오르는 겁니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뷰티도 신기술이구나. 제 화면 잡으세요. 어제 LG 그거 LG 건데요. LG 핵심이 이거예요. 제 화면 잡으세요. 네. 구본무의 LG 1조 6천억 투자 충북에 뷰티 바이오 꽃 피운다 하면서 딱 누가 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이 거기 가시잖아요. 예.
대통령이 가시면서 바로 옆에 구본부 회장이 까 보여주잖아요. 뷰티가 신기술이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저는 아침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모레퍼스티크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뷰티가 얼마나 더 성장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예요. 그걸 줄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은 우리나라뿐만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전히 성장의 모멘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디플레이 얘기했잖아요. 디플레이 시기는 정부 정책에서 할 건 성장이에요. 계속 꿈을 줘야 돼요. 꿈.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가 됐건 이건 간에 성장에 대한 우리 기본 생각을 이게 아마 올 한 해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우리나라 전 세계 경기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일본이 왜 장기 불황으로 갔는가에 대한 쪽에서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금리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금리가. 아,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령화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에 대한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저금리로 가면서 그 안정적인 소득원, 금리 소득 자체가 이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소득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실버 산업이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던 많은 기업들이 다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이분들이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서 소득원이 불안정해지니까 쓰지를 않게 되더라. 그래서 일본의 장기형 소비에 대한 쪽이 둔화가 됐고 그 원인으로 해서 장기 침체에 대한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진행하고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해결 방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계속해서 이민을 받아갖고 적정 노동 인구 가능 연령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데 그렇죠. 유럽도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유럽의 저금리 기조에 의한 해법에 대한 쪽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게 되는 전조가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실버 산업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금리 소득에 대한 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이 실버 산업에 대한 쪽이 활성화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박수 치세요. 박수. 이승호님의 날이야. 왜? 이승호님 칭송장치네 오늘. 왜? 11시 30분에 따따블로님이 이런 말을 쓰시셨네요. 이승호님. 보이지도 않아 나는. 이승호님. 네. 오랜만에 영양가 듬뿍 있는 말씀을 하시네. 보통 때 자리 워낙 할 소리도 많이 했다는 할 소리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정말 영양가 있고 네. 좋은 얘기 말씀하시네요. 예. 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보람차죠? 그런가요? 네. 하도를 잘 던지셨을 그런 거죠. 오늘 또 이승원 대표가 지금 독감이 나아가면서 약간 장기침 남아있지만 뭔가 지금 새로 눈을 뜨는 뭔가. 네. 한 번 사람이 아프고 죽었다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생각이 난다며. 네네. 수준이 새로운 삶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말씀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존 얘기 많이 했고요. 구글도 얘기했고, 오늘 이제, 사실 애플도 말이죠. 아직 지금 신기술 이런 것들 앞서 그런 같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애플이 오늘 결국은 112.5까지 가서요. 사상체 호가를 갔다가, 종가는 약간 고가대에 밀렸는데, 장중에도 사상체 호가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오늘 사상체 호가 끝났는데요. 역시 오늘 애플이 올라갔던 거에는 무인 자동차. 예? 예, 그런 쪽. 그러니까 기술과 기술과 IT와 자동차가 접목하는 소위 콜라보레이션이 다방면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런 건 좀 꼭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또 하나 얘기했죠.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냐면 이제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 때 되면 아마존 같은 데가 새로운 이슈거리를 던져요. 네.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이제 저도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로봇가 택배. 물리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한도전의 극한 알바편 하하가 했던 거 있죠. 네. 그 이제 로봇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정준하가 했던 그 콜센터 직원. 그것도 이제 이미 미국에서 일부 많이 하고 있어요. 로봇가 진짜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계음 같지 않고 정말 사람같이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거의 다 사람이 한 줄 알아. 그 대응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재작년에 이제 아마존이 드론으로 물건 배달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겠다 하겠고요. 또 관련해서 구글이 한번 구글은 이미 지금 독일 호주에서
하역 작업하는데 이미 썼고요. DHL 있잖아요, DHL. DHL은 독일에서 한 10몇 마일 정도 아래에 있는 것을 하는 거 다 시연했거든요. 어저께 드디어 알리바바도 나섰어요. 알리바바도 이제 이슈거리 만드는 거죠. 네. 하도 이제 이승원 대표한테 까이니까 이승원 대표가 짝퉁이라고 혼내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들은 거죠. 그래도 역시 짝퉁이야. 영상도 짝퉁, 아마존 거 그대로 베꼈어.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영상. 보시면서 얘기 들으시죠. 네, 그래서 알리바바 영상, 유튜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직접 이제 보고 1시간 안에 배달까지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요. 그래서 드론을 5대를 샀는지 빌렸는지 몰라. 5대를 했어. 그래갖고 북경, 상해, 광동에 있는 뭐 광주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이런 쪽에 해갖고 2월 6일까지인가 3월 6일인가 아닌가 언제까지 했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게가 있죠. 너무 무거워하지 안 돼.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360g에 제한을 뒀어. 그래갖고 목표는 1시간 안에 배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지금 하냐면 이거를 이제 테스트 해갖고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영상. 어저께 그 알리바바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진짜 가는 건데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장에서 크게 어떤 변화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관련된 거 있죠. 네. 얘기하는 증권사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KB증권. KB? KB증권 작년부터 드론에 관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고요. 드론 관련주도 찍었어. 관련주도 있는데요. 그건 좀 조금 더 얘기하겠고요. 화면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될 것 같고요. 아니, 도착을 어디서 받나 궁금해서 여기서. 도착 집 앞에서 받고 뭐 하는 거죠. 이 도착 받는 게 없네. 야, 이거 사기네. 왜냐면은 아마존은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이 주택들이 많잖아요. 현관에 갖다 현관 앞에 딱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도착하는 화면이 없네. 이거 사기인데. 이거 사기네. 어찌됐건 간에. 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100번 쳐보다 안 나와요. 네. 구글 이렇게 쳐보잖아요. 구글에 보면, 아마 드론 관련 주식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드론 관련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주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보면 보잉이에요, 보잉. 네, 보잉 같은 것들이 드론 관련해서 제일 투자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드론이다, 보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디가 있냐면, 로키드 마틴 있죠. 무기, 비행기 만드는 회사.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주목할 게, 노스럽 그러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노스럽 그러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차트로 보면요. NOC입니다. NOC. 왠지 이게,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미지가 북유럽계. 여기도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알리바바, 북유럽계 계열의 이미지인데. 네, 이게 왜냐면, 이쪽에 아마 유태인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죠. 군수업체들이 유태인 쪽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고요. 네. 노스럽 그러먼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미국 최고의 방산회사입니다, 방산. 그래서, 여기 있어요. 전함도 만들고요. 네. 전함, 비행기 폭격기 이런 거 만들고요. 보면, 하여튼 군수회사의 최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보면, 화면 좀, 이승원 대표 화면 좀 잡으세요, 이승원 대표. 그래서 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면 이제 저거 있죠. 언맨드 해갖고요. 무인 항공기라고 제일 왼쪽 밑에, 바로 밑에. 네, 왼쪽 거. 그거 이제 무인 항공기랑 관련된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나라 작년에 청와대 위에 떴다는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 보냈다는 건 애들 장난감이고, 솔직히. 얘네한테 그런 얘기면 혼나죠. 6만 피트 상공에서 지상군을 하는 스파이 비행기 있고요. 네. 헬리콥터 역시 무인을 제작하고요. 여기서 말로는 이제 드러내고 할 수 없으니 공해상에서 미사일 쏘는 거. 근데 공해상만 쐈겠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서만 있는 거 많이 썼다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요. 네네. 현실적으로요. 쏘는 거 하는 거가 있고요. 또 그런 데 관련된 대부분이 군사적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군사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 딱 보면 주가가요. 작년 한 해 동안, 최근 1년 동안 40% 올랐어요. 10년 내내 오르네. 이거 보세요. 40% 올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보면은 이제 상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수 S&P 500이 10% 올랐거든요. 4배 올랐습니다. 4배. 작년에. 과거 5년 동안, 5년짜리 쳐보세요. 5년짜리 쳐보시면. 과거 5년 동안 보면은요, 180% 올랐어요. 180%. S&P가 얼마 올랐냐면, 한 60% 올랐어요. 역시 3배 올랐어요. 네, 오스만 크루만.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 회사 좀 알고 있던 회사거든요. 왜냐면 하도 많이 떠드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했던 회사인데요. 네. 하여튼 이런 관련주가 많이 있고, 이게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 규모가 보면요. 미국 내에서 10년에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간다고 합니다. 10만 개 일자리요. 그리고 그 규모가 경제 가치가 820억 달러. 우리나라 보면 1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100조가 이제 앞으로 10년에 간다는 것이고요. 아까 어떤 분이 도어나 나를 따르라 드론도 해킹 딱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거 많이 나오죠. 드론 해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이잖아요. 한국. 네. 이것도 그런 거기 관련된 화면 영상 잠깐 보여주신 건데요. 네. 거기서 노스롭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KB증권 기준 말씀드립니다. KB증권. 네. 네, 네. KB증권에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KB증권에서 보시면 KB증권 뭐 드론 관련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레포트가 서너 개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KB증권에서 4종목을 여기서 관련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요즘 잘 나간다며? 네. 대한항공. 퍼스텍, 휴니드 이런 건 방사능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실제로 보면 뭐 구체적 매출 나오는 그런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나 지식경제부 이런 데서 이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거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관련해서 우리 또 정그래서 이 4개보다는 상사는 사람이 잘나는 사람 무조건 가야 되지 않냐? 뭐야? 이거 관련된 거 우리 딱 하나 들은 거 있잖아요. 항공하면 들은 거. 항공. 지적기 수준 들은 거. 잘 나가는 전문가 얘기하는 거. 아스트. 그래서 아스트를 있잖아요. 제가 관심하며 넣었어. 혼나지만 넣었다. 네. 아스트에도 찾아봤더니 스피노프 하는 회사라며? 스피노프 하는 회사고, 일단 경쟁력이 좀 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 네. 근데 레포트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고, 아직요. 작년에 보면 드론과 관련돼서 화면 잡으세요. 나왔는데 KB증권에서밖에 안 나와요. 삼성에서는 이제 고프로 해외 주식 그거는 고프로가 개인용 드론 개발을 착수했다는 얘기. 그거는 그 추천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있었던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네. 내용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 현대증권도 하나 있긴 있는데 종목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국내 내용은 없고 쭉 해외 한국도 있긴 있네요. 농약 살포 이런 건 되죠. 그죠? 농약 살포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국내 관련된 기업을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B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 뭐 퍼스텍 휴니드인데 너무 이렇게 좀 형식적인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하여튼 미국에서도 요새 그 관련주가 몇 개 더 있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 해외 미국 주식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노스롭, NOC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보다 차라리 로봇 청소기가 더 현실적이다. 국내에서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 관련된 게 아니라 해외를 보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갖고 맨날 유진 로봇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해외 마켓쉐어 1위가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사가는 3대 필수 품목이 있대요. 그 밥솥, 그다음에 청소기, 주석이. 요 세 가지가 그 3대 그 제품이랍니다. 뭐 사는 건지 아니 그게? 예? 뭐 사는 건지 알아? 뭐 어떤 거? 특정 업체에 상장 안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해야 되죠. 휴론 사는 거예요, 휴론. 휴론 상장 안 돼 있죠? 네네. 휴론 알죠, 휴론? 네. 휴론 많이 사요, 중국 사람들. 왜냐면, 주석 이제 갈아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휴론 이런 거. 주석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 있던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여튼 중요하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이 이게 뭐 단기적으로 오늘 오를까 이런 걸 하자는 거 하려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원액 착즙기 휴럽 이렇게 쓰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정말 소통하는 방송이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소차랑 전기차 있죠. 지원을 확대한다. 이 뉴스 한번 봐주세요. 네. 근데 이제 냉장에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차는 5,500만 원 지원을 얘기하시죠. 5,500만 원. 응? 근데 5,500만 원인데. 그래도 5,500이야. 5,500만 원을 지원이야, 지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건 투싼이에요, 투싼 하나. 투싼. 근데 작년에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거기서 상당히 높은 애가 제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친구. 근데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이 여기 가셨잖아요. 그다음부터 수소 관련주라는 게 올랐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찾아보면 있어. 난 유인텍 이게 관련주냐? 몰라요, 저도. 난 모른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보다 우리 시청자 더 아실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또 하나 진짜 또 하나 나갔지. 100%짜리 부지런하니까. 네, 5,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듣기 1억 넘는다는데 그게 8,500만 원 떨어졌대요. 잘 들으세요. 근데 5,500만 원까지 지원해갖고 그럼 이제 3,000 몇백 명 있으면 사는 거지 않냐?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공공기관에 살 때 지원해주겠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올해 대수가 이름 78대야. 아직 먼 얘기죠. 그건 아직 먼 얘기야. 그래서 제가 드린 결론은 수소차는 아직 먼 얘기야. 예?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 아직 초반이야. 수소차를 72대를 공공기관에 72대. 그거에서 5,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공기관에 사는 거죠. 네. 연수사는 사는 건데 전기차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기차는 3,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3,500만 원. 이것저것 다 해갖고요. 근데 보시면 거기 대수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가 뭐냐면 전기차는 이승훈 대표도 인정했다시피 피부에 몸에 이제 와닿는 거야 지금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테슬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예? 아마 중고차 하나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면. 네. 예, 그 중고에서 하나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우리나라 정식으로 판매 시작한다는, 언젠가 올해 시작한다는 거지고요. BMW 매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미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뭐, 하고 있거든요. 그 전기차 이런 것들. 그런 거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거, 레이나 뭐 이런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쭉 있잖아요.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작년까지 까왔던 디스했던 이승훈 대표도 이제 관심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하고 그 순수 전기차에 대한 차이죠. 그렇지. 하이브리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이브리드가 이제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순수 전기차는 아직도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그 어디더라? 제가 어딜 갔었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밖에 없는 거야, 가도.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설치를 해놓고 전기차 무료 충전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 대가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가 한 대가 하고 있으면 또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목동 공영주차장 그런 데도 있죠. 네. 공영주차장에 가면 거기 한 4대인가 있더라고. 서너 대 있는. 워낙 크게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3천 몇백만 원이면 지금 웬만한 차 BMW 이런 게 지금 렛데리가 5천 몇백만 원 붙어 있거든요. 6천만 원. 네. 그럼 이제 상당히 가격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고 LGI고 우리나라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얼마만큼 빨리 늘어나냐는 건데요. 저는 하여튼 올해 늘 말씀드리면 이렇다고 해서 삼성 SDI 제가 작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거든요. 하여튼 전기차 관련주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 앞서 이제 무선 충전주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국에서 그 SUV 이런 게 팔리잖아요. 큰 차가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는 사람들도 굳이 뭐 유가 생각하면 전기차 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쪽도 크듯이 이쪽 전기차도 클 수 있는데 태양광이나 사실 이제 풍력 발전은 3배거든요. 크기가 태양광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 뭐 태양광 이쪽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아직까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크려면 중국이 확실한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면 그렇지. 특정 도시를 지정을 해서 여기를 뭐 전기차 도시로 만들겠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각을 이제 좁힌 대한민국에 따라 얘기하는 게 있고 저는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도시가 됐건 나라가 됐건 그런 정책적인 거 있고 저는 거기에 그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한테요 기름값이 싸고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BMW도 BMW i3도 BMW i3가 좋아서 사는 거죠. 그냥 뭐 그게 차가 했는데 맨날 얘기했잖아요. 차는 깡통이다? 안 산다는 거야 지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갖춘 자동차가 나오는 때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시간에는요. 오늘 저 또 레포트 오늘 또 못했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파트론 얘기 좀 하겠습니다. 2부에요. 파트론 얘기하고 또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2부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하락폭이 조금 깊어진다고 봐야 되나? 네. 은행주가 많이 빠지네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야? 실적도 좀 좋지 못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2월 17일. 네, 순이자 마진에 대한. 우리 보여줬잖아. 네. 감소 뭐 이런 것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작년에 4분기 한 번 금리 인하 했는데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고 실적도 거의 다 안 좋으니까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채권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채권 시장 잠시 한번 볼까요? 금리 많이 내리고 있을걸요? 네, 금리가 이미 내리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꾸준하게 지금 보게 되면 국고채 금리들 한번 잠깐 볼 텐데요. 네네. 국고채 3년물도 지금 보게 되면 꾸준하게 지금 2% 이하대로 지금 내려가 있어서 차트 인하를 잠깐 잡아주세요. 좀 반영을 하고 국고채 있다. 금리 차트. 예, 그러니까 반영을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가는 거지? 심지어 이제 50bp나 얘기,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깜짝 인하, 이런 걸 하려면 50bp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한 25bp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금리 인하, 뭐, 인상의 수혜주, 악재주, 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상당히 뭐 교과서적으로는 따질 수 있는데, 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답은 들을 수 있는데 교과서에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초저금리 상황에서 나빠지면 뭐가 더 나빠지고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겠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합병이 상당히 지연됐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네. 뉴스 보셨죠? 뭐 가처분이 어떻게 됐다. 뭐 좀 법률 쪽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뭐 합병하려는 게 뭐 좀 지연된 모양이에요. 4월인가 5월 이후로 뭐 논의가 된다는 얘기는 그건 뭐 악재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영 정책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빠질 수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 은행이란 건 예대 마진이기 때문에요. 금리가 낮아지면 좀 안 좋다. 그런 건 일반적인 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지금 원은 1,100원에서 뭐 1,400원, 1,500원 훅 올라가면 다 안 좋은데 은행은 특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은행은 이제 해외 기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히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네?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증권주가 좋아진다? 그것도 뭐 교과서처럼 아세요. 뭐 채권값이 있어갖고 어쩌다. 보험회사는 뭐 낙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가는 건 아니다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아주 금리 높을 때는 말이 되지만, 이렇게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걸 일단 모두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레포트 바로 보기 코너로 가겠는데요. 이성훈 대표, 우리가 오늘 그거 볼 게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이요. 네. 파트론 오늘 보면 어디 나온 거예요, 이거? 신영주권에서 나왔는데요. 네. 파트론 하면 이게 항상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히트를 치는 주식이 있어요. 파트론은 지금보다는 작년보다 2013년에 대표적인 히트 주자 아니에요. 네. 삼성이랑 관련해서. 근데 작년에 주구장창 빠졌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됐고요. 근데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이거 파트론도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카메라 하소스인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제 어제 보니까 네. 사실 뭐 카메라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뭐가요? 전방 카메라가 뭐 증가한다는 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 다 얘기했던 거지. 메탈도 뭐 반영이 됐고. 그래서 뭐 이번에 갤럭시 S6 보면서 이게 뭐 새로울 게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 무선 충전 모델이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남들은 주저리 내가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그때 이제 샤오미 짝퉁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줄에다 끼고서 충전하고 있었거든. 네네.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역시 플래그십 폰의 기준은 줄 없이 충전하는 코들리스, 이 무선 충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오늘 메탈 프레임에 코들리스, 손 없이 충전 딱 얹어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주저리 손 꼽아갖고 갖고 다니고 없어 보이게. 갖고 다니고 이거보다는 확실히 무선 충전이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플래그십 폰의 기준은 메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카메라에 대한 쪽에서 고화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 요것이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선 진짜로? 충전.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타이게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자기 전문이잖아. 예, 2015년 주요 고객사 주력 모델부터 주요 고객사가 어디겠습니까? 성이지, 성. 삼성. 그죠? 삼성. 본격적으로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 듣고 안 쓰는 애들이고. 이건 이미 그 시장에서는 이제 후면에 2천만 화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면에 500만 화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우리가 HTC 디자이어 I를 보여줬잖아, 우리가. 평균 판매 단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어쨌든 간에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카메라 신규 사업 매출 증가로 외형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FPCB 안테나 채택 가능성이 있다. FPCB 안테나 채택 가능성. 왜냐하면 메탈 케이스 채택 확대와 함께 더불어. 그래서 이 FPCB 안테나가 채택이 되면은 그것도 처음 들었네. 네. FPCB 안테나는 처음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내재화 시킨다는 얘기죠. 안테나를. 예. 안 그래서 보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안테나는 LDS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2014년 이후 이거 채택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얘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만한 그런 매출은 안 나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13년에 지금 보게 되면 1조가 넘는 매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매출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작년보단 좋고 올해보단 내년이 좋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수준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이성원 대표 말이 다 맞으니 내가 함부로 뒷사이기 쉽지 않은데. 괜찮아요. 나는 이거 충전하고 있는데 없어 보이더라고 너무. 근데 이성원 대표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없어 보여. 난 주저리 선 꼽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노트북도 스타벅스 가서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면서 노트북을 하는 거야. 약간 실망이야. 실망인데 이성원 대표 그랬잖아요. 이성원 대표가 그 핀테크의 선구자잖아요. 네. 간편결제 선구자잖아. 네. 저는 무선 충전의 선구자잖아요. 네. 제가 썼던 거 알죠? 알죠. 삼성에서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LG에서 넥서스 4, 넥서스 5, 그리고 넥서스 7 2세대부터 다 무선 충전이 이미 쓰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엄청 떠들었었잖아요. 해먹었잖아요. 까놓고 해서 해먹은 주식 많아요. 종목 내가 다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해먹은 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희대에 여기서 작년에 업계에서 사라진 애 대표적인 애 한 애가 크게 해갖고 지금 큰 집가에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작년 이맘때쯤에 돌아다니면서 방송 들어가면서 무선 충전이 엄청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집에 갔어. 완전히 갔어.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큰 집에 갔어. 누구지 알죠? 아주 유명한 애야.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방송을 안 했지 같이. 나는 안 했지. 그쪽은 했었잖아. 그 동네에서는. 나는 안 물어봤지. 안 물어봤어요? 바깥에서 악수를 했지만 난 걔랑 안 썼거든. 저는 본 적도 말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무선 충전도 엄청 낼 거라고 규모가 5배, 6배 되는 거야. 근데 난 내가 해봤잖아. 이명박 대통령이 무서운 게 뭐야? 내가 해봐서 알잖니? 내가 해봐서 알잖아. 무선 충전은요. 이성원 대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술적인 건 이성원 대표 할 텐데, 접촉 방식이 있고요. 접촉 방식이 돼야 돼. 예, 있고, 아니면 뭐 진공 무선인지 뭔지 해갖고. 자기장 유도 방식. 그래갖고, 멀리 써도 되는 게 있어. 근데 스타벅스에서 원하는 건 무슨 방식인지 모르지? 일단은 그 보여지는 거는 갖다 그냥 올려놓는 거죠. 갖다 올려놓는 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성원 대표는 그걸 안 쓸 거야. 왜냐면 XX 하면서. 우리 보면 속도가 중요하잖아. 보통 우리가 이성원 대표 2W짜리 쓰잖아요. 2메가와트. 2메가 쓰잖아. 2A짜리. 2A 쓰잖아. 그냥 0.5 되려나? 속도가 한 5배, 6배 나요. 속도가 한 2배 더, 2배 이상 한 4배까지 날 거예요. 그래서 보통 2시간 할 걸 밤새도록 한 7시간 하면 충전해요. 그래서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잠깐 올려놨다고 하면 이성원 대표나 두 번 쓰다, 젠장, 내 거 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나는 거지. 근데 요번에 나온 게 더 발달돼서 속도가 2W 정도, 2A 나오면 쓸 거야. 그런데 거기다 그대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아니야. 스마트폰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게 핵심이 뭐냐면요.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걸 꿈은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이거 없이 무선으로 다, 진공인지 뭔지, 자기 공명? 썰라썰라. 그거가 꽃이야, 꽃. 근데 지금 현재 접착 방식, 이거 있죠? 이성원 대표는 안 쓴다. 한 표. 한 표 아니라 2표. 지금 보면 무선 충전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2A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싼 거라서 그게 0.5A짜리지. 나 지금 좋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보니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야? 충전기 하니까 지금 4만원에서 9만원 사이로 팔고 있는데. 2A짜리가 있네요, 이미. 내가 쓰는 게 1A짜리였거든. 나는 쓰면 이제 구글 오리지널 쓰는 사람이잖아. 써보면. 하여튼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이성원 대표는 열 나는 걸 싫어할걸?
열나는 지금 열이 좀 나요. 그 단말기에서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어. 네. 하여튼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그게 갖고는 안 되고요. 엄청, 그게 왜냐면 그 스타벅스마다 자리마다 꽂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되면 좋지. 자리마다 있다. 예? 이건 좋은데 그 방식에 있고, 제가 봤을 때 꿈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면은 그 공명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하면 좋죠. 나는 이게 근처만 가도 되고. 무선 충전돼서 그 배터리 하나만 주면 삼성 SDI는 매출 올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2개 줄 거 하나 주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자동차용. 전기 자동차용. 한 번도 삼성 SDI가 지금 스마트폰 많이 팔린다? 관심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폰 삼성 작년에 11% 전년 동기대에 빠진 나라예요. 빠진 회사인데 삼성 무슨 관심이야, 솔직히. 그런 거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게 또 손님 오셨네? 네. 우리가 또 흥분하는 동안에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